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 이제 순열과 조합인데 이게 우리가 공통수학 원 바뀌면서 1학기 내용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조금 내용이 빠진 것도 몇 개 있는데 일단 이 순열과 조합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실제로 중2 때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사건, 뭐 동전 한 개를 던진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그런 경우를 직접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가보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습니까? 1부터 6까지 6가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세는 게 많을 거고. 그럼 만약에 동전 2개를 던져볼까? 몇 가지 나올까요? 4가지. 뭐 나옵니까? 뭐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4개를 썼었는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이 2개를 던지면은 1개 던지고 1개 던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1개 던질 때 몇 개 나옵니까? 2가지 나오고 1개 던질 때 몇 가지 나와요? 2가지 나오죠. 이 둘을 곱하기 해서 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내용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직접 센 다음에 우리는 더할지 곱할지를 고민해서 쌤이 어떤 뭐 조건을 알려줄 건데 그 조건을 이용해서 곱할 때나 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곱하기를 잘 알면은 뭐 직접 셌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전 4개를 던지면 몇 가지 나오겠어요? 방금 말했죠? 곱하자고. 얘는 몇 가지? 2를 4제곱해서 16가지 나오는 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책에 써있죠? 합법칙과 곱법칙. 그래서 일단 1품이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없겠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자면은 합법칙은 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 해주면 돼요? 일단 더해주면 돼.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곱법칙은 동시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로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이 두 단어가 없으면 이제 못 풀잖아. 이렇게 외우면. 그래서 이 단어 이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 2개 말고 또 다른 표현 알려줄 건데 뭐 일단 이런 거 문제 있죠? 쌤이 뭐 1부터 10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센다고 문제에서. 그럼 몇 가지 나옵니까? 오, 빠른데 좋은데요? 3의 배수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5의 배수 몇 가지 나와? 2가지. 그럼 여기서 또는 이란 말이 없었으면 솔직히 아까 곱하기나 더하기 중에 고민해야 되는데 말했죠? 또는이면 뭐 해달라고요? 더하기. 알겠죠? 그래서 또는 나오면은 더하기 하나 기억해 주는데 또는 나왔을 때 이제 쌤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세야 될까? 또 세면 돼요. 2의 배수 몇 개 나와? 2, 4, 6, 8, 10이니까 5가지. 5의 배수는 50이니까 2가지. 더하면 7가지. 근데 틀리죠. 그렇지. 뭐 10을 2번 셌기 때문에 한 번 빼야 돼.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은 또는 나오면 더하라며.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 나눈다는 표현이죠. 이 분류의 법칙을 좀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또는은 잘 나눠서 더했죠. 더할 때 2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날 때는 막 더하면 안 돼요. 방금 우리가 왜 더했을 때 틀렸냐?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 동시에 되는 게 있었잖아. 뭐 있습니까? 10. 걔 때문에 막 더해서 안 됐어.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빠짐없이 세주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센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우리가 2의 배수를 세는데 1부터 10까지 카드인데 5개를 못 세면 어떡해? 막 4개라고 세봐. 그럼 안 되잖아. 2의 배수는 분명 2, 4, 6, 8, 10 5개를 세야 되니까 빠짐없이 세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합법칙은 이 2가지를 만족해야만 우리가 잘 나눠서 더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동시에 이 표현도 보겠습니다. 쌤이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올까? 동전 1개 던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앞뒤 2가지. 주사위 1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부터 6, 6가지. 동시에 나왔네? 곱하면 돼. 몇 가지? 12가지. 그럼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에는 뭐야?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한 개를 한 손가락에 놓고 한 손에 놓고 동시에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맞지만 꼭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돼요. 이 동시에는요, 이제 여기서는 동전 먼저 던지고 그 다음 주사위 던져도 돼요. 따로따로 던져도 돼. 꼭 한 번에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의 의미랑 여기 순월과 조합, 이 경우의 수에서 동시의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쌤이 동시의 표현보단 당연히 나오면 외우면 되니까 동시의 표현보단 약간 이렇게 한 가지 일,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동전 한 개와 주사 한 개를 던지는 게 목표잖아. 그럼 우리가 이 동시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동전 한 개도 던지고 주사위 한 개도 던져야 되니까 이 둘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하자? 곱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 말하는 건 또는과 동시에도 좋지만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4번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이 곱법칙 또 이렇게 많이 나온 내용 있잖아. 뭐냐면은 뭐 아산에서 천안 갔다가 대전 간다고 해볼게요. 아산에서 천안까지 가는 길은 뭐 3가지 있고 천안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은 4가지 있다고 해볼게.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고 물어봐요. 그럼 방금 쌤이 말하는 표현은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방금 쌤이 말한 또는과 동시에라는 표현은 언급이 안 됐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 푸냐?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려면 아산에서 천안까지도 가야 되고 천안에서 대전까지도 가야 되잖아. 그럼 이 한 가지 일로 보자는 거야. 이 아산에서 천안 들렀다가 대전까지 가는 길을. 그럼 아산에서 천안까지 가는 경우 3가지랑 천안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 4가지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곱하기 해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이니까. 그 동시에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한 가지 일로 해석을 해서 곱하기 해달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경우의 수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2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문제가 좀 적어서 색칠하기 문제가 있으면 좀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뭔지 아직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거 있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다시 또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줘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도시 A, B, C, D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4도시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4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고요. 잘 봐. 요런 표현 많이 나오고 이 색칠하기 문제는 솔직히 이제 기출지도 세밀하게 해볼 거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은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색칠하기 문제 솔직히 쉬운 건 쉽지만 또 어려운 건 어려운데 이 표현 보겠습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다. 뭔 말이냐면은 이 문제는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깔 칠해야 돼.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석하면 되면 내가 여기다 만약에 빨간색을 색칠했어요. 그럼 D랑 B는 빨간색 돼? 안 돼? 안 돼. 붙어 있으니까. 근데 A랑 C는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죠. 연결된 게 없지. 그럼 얘는 빨간색을 칠해도 좋다는 말이야.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색칠하기 문제는 쌤은 이렇게 먼저 접근해요.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도시가 많은 데부터 색칠을 해줘. 그럼 지금 왼쪽이만 A, D, C, B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나요? 연결된 도시가 많은 지역이? B 아니면 D. 아무거나 하면 돼. 알겠죠? 그럼 볼게. B부터 해볼게요. 그럼 B에 4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색칠해줘. 뭐 색칠할까? 빨간색. 그럼 다시 A는 무슨 색깔 색칠 못하죠? 빨간색. 그러면 3가지 되겠죠? 누구? 빨간색을 제외하고 노파초. 쌤이 아무데나 하는겨. 그러면 D는 이제 어때? A랑 B랑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초록색도 안 되고 빨간색도 안 돼요. 그럼 뭐 남았어요? 노란색과 파란색 2가지 중에 하나. C는 D랑 B랑만 인접해 있지. 그럼 총 4가지 색깔 중에서 누구랑 누구? 빨간색과 노란색만 색칠 안 하면 돼. 몇 가지? 2가지 중에 하나. 쌤이 원하는 문제는 아니네. 일단 이렇게 4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가 나왔고요. 잘 봐. 여기서 색칠한다는 말 나왔는데 또는 동시에 있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 4가지 도시 모양에 색칠하고 싶은 거고 한 가지 일이잖아요. B도 색칠하고 A도 색칠하고 D도 색칠하고 C도 색칠해야 되니까요. 이 4가지를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4, 3, 2 다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48까지 나올 거고 얘 말고 하나 예시 들고 넘어가 볼게요. 색칠하기 문제는 요게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자주 나오는 모양은 요런 모양 나오거나 뭐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가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 나올 수 있고 총 4가지. 그래서 4가지인데 이렇게 줄줄 붙어 있을 때가 좀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죠? 볼게요. 쌤이 색깔 4가지 준비해 볼게요. 그럼 아까 말했죠? 어디 영역부터 색칠하자고?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 다 똑같아요. 그럼 아무 데나. 알겠죠? 가볼게요. 1번에 뭐 색칠할까? 4개 중에 하나 색칠할게. 누구? 뭐 A 색칠해봐. 그러면 2번은요? B, C, D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그럼 이제 가볼게. 3번은 누구? B만 무시하면 돼. 그러면 B를 제외하고 3개 중에 하나 색칠하면 돼. 누구 색칠할까? 아무거나. C. 뭐 C? 오케이. 그럼 마지막 이제 4번. 얘는 A랑 C랑 인접해 있죠. 1번, 3번과. 그럼 A랑 C를 제외하고 몇 개? 2개 중에 하나. 그럼 이렇게 경우의 수 세버리면은 4, 3, 3이니까 12 곱하기 6 해서 72가지. 어때요? 그렇죠. 틀리죠. 얘는 틀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모순이 생겼냐면요. 3번 색칠할 때. 왜? 우리가 지금 B를 색칠했으니까 아까 B를 제외하고 A, C, D 남았다고 했죠? 아까 C를 색칠하니까 어때? C를 색칠했을 때는 이 4번이 A, C를 제외하고 2개 색칠했었는데 만약에 3번 얘들아 A를 넣어볼게. 그럼 3번에 A를 넣게 되면은 4번은 AA네? 그럼 몇 가지 돼요? A, B, C, D 중에 A 제외하고 3가지 되잖아. 그러니까 이 3번에 따라서 4번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1번, 3번이 인접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색인 경우 때문에 얘가 좀 틀려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번호 좀 써볼게. 1번, 2번, 3번, 4번 색칠하는 경우 봤을 때 아까 1번, 2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번이 1번과 3번이 같은 경우일 때 뭐 색칠했을 때 A 색깔을 색칠했을 때는 이 C는 이 색깔 한 가지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3가지를 색칠할 수 있는데 만약에 3번이 1번과 3번이 색깔이 다르게 되면은 얘 색깔 말고 나머지 2개 색깔 왜냐면 얘 색깔도 피해야 되고 얘 색깔도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색깔 색칠할 거고요. 그러면 C 같은 경우 2가지 색깔 색칠하면은 4번은 A랑 C랑 2가지 색깔 말고 나머지 2개를 색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눠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곱하면은 12 곱하기 여기는 3 여기는 12 곱하기 4이기 때문에 뭐 36, 48 더해서 뭐 84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얘는 자주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위에 거 뭐 풀만한 거 있으면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기 때문에 한번 잘 세볼까요 우리? 3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장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았을 때 3장의 카드는 적힌 수의 평균이 4 또는 5가 되고 싶대요. 얘는 그냥 이거 같은데 얘들아 3부터 10 중에서 3개를 뽑을 거래. 3개 뽑아주세요. 근데 평균 냈더니 얼마 나왔대? 4 또는 5. 그러면 평균을 내기 전이면 더해서 얼마 나오는 조합이라는 거야? 10이 나오거나 15 나오거나. 그럼 12 또는 15이기 때문에 2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없습니다. 경우의 수 직접 세는 단원이에요. 세면 돼. 알겠죠? 지금은 보통 쌤은 큰 숫자를 넣는데 이게 1, 2를 못 넣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3, 4부터 넣어볼까요? 3, 4부터 3, 4 넣어줘. 그럼 여기 누구 들어오면 돼? 7이잖아. 5 들어오면 되죠. 제일 작은 거 3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3 넣어줘. 5 8이냐? 남은 거 뭐 남았어? 4는 안 되죠? 위에 썼으니까. 그럼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3은 버릴게. 두 번째 3 쓰고 이제 5 가볼게요.
방금 했나? 4 써볼게. 그럼 4 쓰면 얼마 남습니까? 8. 그러면 우리가 5도 안 되네? 뭐야, 경우의 수가 없어? 그런 거 봐. 한 가지밖에 없나 본데? 3, 4, 5밖에? 더 이상 없는데. 3을 썼어. 남은 게 9야. 없어. 뭐야 이거? 15 해볼게 그러면? 10은 좀 있겠다. 3 커졌으니까. 자, 3, 4 써볼게요. 3, 4 쓰면 얼마 남죠? 7 썼지. 얼마 남았어? 8. 8 되고요. 이번 한 번 더 되겠다. 키워볼게. 3, 5로. 8이죠. 얼마? 7. 되죠? 3, 5, 7. 그래서 앞에 것 쪽에 작은 거를 넣고 뒤에를 키웠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366은 안 되잖아. 맞지? 그럼 3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4 가볼게요. 4 쓰면 9 남죠? 11 남구나. 11 남으니까 내가 5를 써고 4, 5 채우고 4, 5, 9니까 6 써도 되겠네. 그 다음에 4, 6은 없고 5도 없네. 왜냐면 5를 쓰면은 그 다음 건 6을 써야 되는데 그럼 5, 6 써버리면 11 썼으니까 그 다음에 4가 와야 되는데 쌤이 지금은 앞에 쪽을 작은 거 넣고 뒤에를 큰 거를 넣고 싶은 거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총 몇 가지? 3가지. 한 가지 구하고 3가지 구했어.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나머지는 한번 해보고 어차피 쌤이 이거 개념기출 오답해 줄 거니까 이거 순열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확대하고 오른쪽은 쌤이 어차피 풀어줄 거니까 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 공부하고 나면 이제 무슨 내용 공부하냐면 순열을 공부하는데 쌤은 이제 순열이 약간 이런 표현을 해석해달라고 했었죠. 순서대로 나열, 다시 말하면 줄 세우기. 그래서 보통 순열은요 뭐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5명을 뭐 해볼 거라는 겁니까? 줄 세워볼 거라는 거죠. 그럼 쌤이 이제 쉽게 알려줄 건데 5명을 줄 세울 거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5자리 필요하죠. 그 다음 얘들아 줄을 세울 때 앞자리가 좋은 거야? 여기 누구 올까? 5명 중에 서로 오려고 싸우겠죠. 그러면 5명 중에 누가 올 줄 고민해야 돼.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5명 중에 한 명이 오겠죠. 그럼 5명 중에 한 명이 오면 한 명은 이제 여기 쓴 거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는 5명이 경쟁하는 게 아니죠. 몇 명 경쟁합니까? A 말고 4명이 경쟁하겠지.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한 명 오겠죠. 그럼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뭐 C가 왔어. 그럼 B, D는 또 세 번째 자리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 올 거예요? 3명 중에 한 명, 마지막 2명 중에 한 명, 마지막 한 명은 어쩔 수 없지만 맨 뒤에 서야 돼.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난 5명을 줄 세울 거잖아. 5명 중에 한 명 뽑아 줄 세웠고 남은 4명 중에 또 줄 세웠고 3명, 2명, 1명 줄 세웠어. 이 5명을 줄 세우는 걸 쌤은 한 가지로 봐달라는 거야. 그럼 한 가지. 동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 뭐 해달라고요? 곱해달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5, 4, 3, 1 곱하면은 120 나왔었습니다. 그럼 또 볼게요. 만약에 쌤이 이번은 A부터 E였잖아요. 좀 더 추가해볼게. 몇 명? 7명을 줄 세우고 싶어. 그럼 7명을 줄 세우려면 당연히 몇 칸 필요해? 7칸 필요하겠죠. 근데 식은 똑같다는 거야. 여기 뭐 올 거야?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4명, 3명, 2명, 1명. 그럼 이 개념이 쌤 좀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은 이 5, 4, 3, 1이 왜 왔어 우리? 몇 명 줄 세운 거야? 5명 줄 세운 거죠. 그럼 지금 7부터 7 한 거 몇 명 줄 세운 거야? 7명 줄 세운 거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10명을 줄 세우고 싶어. 만약에 문제를 읽었는데 10명을 줄 세워야 된대. 그럼 식은 뭐겠어? 10부터 9까지 줄이면서 하나씩 줄면서 1까지 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수학적인 기호를 써서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요. 10부터 1까지 곱하는 걸 10 느낌표로 쓰고 얘를 우리 뭐로 읽기로 했습니까? 팩토리얼로. 줄여서 뭐로 말하기로 했어요? 10팩. 그래서 쌤이랑 약속을 할 겁니다. 5명 줄 세우기는 이제 우리 5팩으로 말할 거예요. 그럼 5팩의 의미는 뭐라고요? 5부터 1까지 곱하기. 그럼 7명 줄 세우기는 뭐라고 말하자고요? 7팩.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걸 잘 이해해줘야 돼. 잘 외울 거고. 쌤이랑 할 때 뒤에 문제 풀 때 뭐 몇 명 줄 세우기, 몇 명 줄 세우기. 5명 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오면 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5팩을 쓸 겁니다. 왜? 우리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이 팩토리얼이 자주 나오는 놈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 기간 됐으니까 다시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뭐 한 명 줄 세우기, 뭐 두 명 줄 세우기 잘 안 나오고요. 뭐 3팩부터 5팩 많이 나오고 6팩도 많이 나온다고 했고, 마지막 뭐라고 얘들아? 우리는 6팩을 보고 책에는 6부터 1까지 곱하는 거로 나와 있지만 쌤이랑 뭐로도 기억하자고요? 아, 6팩은 뭐다? 6명 줄 세우기구나.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5팩은 아까 자기가 대답해줘가지고 120. 4팩은 뭡니까? 5를 나누면 되죠? 24. 3팩은요? 6까지. 그래서 뭐 2팩과 1팩도 궁금한 사람은요, 2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 1부터 1까지 곱하는 거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럼 계산은 뭐 어렵지 않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4팩 이상은 외우는 게 좋고요. 6팩도 쌤은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많이 풀면 외워지겠죠. 왜? 5팩 곱하기 6이니까 얼마입니까? 720까지. 7팩은 나도 안 외웠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쌤이 첫 번째 말하는 n명 줄 세우기는 우리가 뭐로 공부하자고요? n팩으로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팩이라는 표현은 뭐 n부터 하나씩 줄면서 1까지 곱하는 것도 맞지만 쌤이랑 뭐로 기억하자고요? n명. 몇 명인지 몰라. n명 줄 세우기. 알겠죠? 여기가 10명이 오면 10팩, 20명이 오면 20팩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오늘 쌤이랑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요, 이거야. 방금 우리가 5명 줄 세우기 뭐라고 말하자고요? 5팩. 그래서 왜 5팩이라고 했냐면은 5명 줄 세우니까 5자리 세팅하고 5명 하나씩 집어 넣을 거니까 5, 4, 3, 1 했기 때문에 5팩이었잖아요, 결과가. 그럼 오늘 지금 배울 내용은, 순열은 여기서 5명 중에 최정예 2명을 뽑는 거야.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게 오늘 배울 순열입니다. 근데 안 배웠지만 할 수 있어요. 왜? 봐봐. 사람은 5명이래. 근데 줄 서는 사람은 결국 몇 명입니까? 2명. 그럼 자리 몇 개만 있으면 돼? 2자리. 그럼 누구 올 거야? 다 오고 싶어 하겠죠? 5명 중에 아무나 오는데 오고 싶어 할 거야, 누구나. 그럼 이 뒷자리는? 1명 줄 섰으면 몇 명이 싸워? 4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그래서 5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건 5 곱하기 4라고 하는 거고요. 얘를 수학적인 기호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우기 5P라고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순열이라는 표현인데 쌤이랑 이 5P를 지금은 얘로 기억할 겁니다. 알겠죠? 얘 의미 뭐라고 얘들아? 5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그래서 2명을 뽑아 줄 세울 거니까 2자리.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됐습니까? 볼게요. 그러면 7P3은 어떻게 해석해달라고? 7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야. 그럼 몇 자리? 3자리. 그럼 누구 올 건데? 맨 앞자리에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그래서 이 의미를 잘 해석하면은 이 순열이 못 풀 수가 없어요. 얘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뭐라고? 7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외우면은 너네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기호를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외우겠지만, 알겠죠? 오랜만에 다시 배우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7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건데, 이런 거야. 얘부터 시작해서 이거 개수만큼, 7부터 시작해서 이거 개수만큼 곱하는 거예요. 그럼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 거잖아요. 답은 7, 6, 5. 되나요? 숫자를 키우는 거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좀 키워볼까 그냥? 10P 4. 뭐라고요? 10부터 시작해서 4개 곱하라고. 10, 9, 8, 7. 왜? 이 10P4의 의미는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4자리 세팅했을 때 10명 중에 1명, 1명 줄 섰으니까 남은 9명 중에 1명, 남은 8명 중에 1명, 남은 7명 중에 1명 줄 세우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호로 해석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NPR이라고 쓸 건데 정확한 개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겁니다. 근데 쌤은 왜 항상 사람이라 말하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사람은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나 사람이랑 같은 의미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사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설명해 준 거고요. 정확한 정의는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줄 세운다는 표현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거는 요런 거 될까 혹시?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읽지 말고 우리가 얘를 아까 어떻게 공부했죠? 7명 중에서 9명을 뽑아 줄 세워야 돼. 7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9명을 뽑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NPR 같은 경우는 뒤에 숫자가 클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성질 같은 거 있는데 7필7 해석해봐. 7명 중에 7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그럼 7명이 있는데 7명을 다 줄 세우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의미랑 똑같습니까? 7명 줄 세우기 7팩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MPN이 나온다. 얘는 그냥 MPEG이에요. 두 번째. 혹시 OP형? 5명 중에 1명도 안 뽑는다. 이건 약간 이제 그 0인 것 같지만 이건 쌤이 공집합 기억납니까? 그런 의미로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로 그냥 우리 암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OP형이 좀 나오면은 0팩도 같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거의 안 나오는데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출지에서 그냥 기본적인 성질 같은 걸로. 그래서 0팩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1까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같을 때랑 뭐 0 나올 때랑 0팩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수능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뭐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냥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수련에서는 MP1 7명 중에서 1명 뽑는 거야. 뭐 어렵진 않죠? 7 그러니까 N.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설명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보면은 이 수녀를 뭐로 많이 표현하냐면요, 팩토리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박스 치는 문제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것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왜 되는지는 설명해 볼게요. 보자. 우리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죠? OP 아까 5부터 시작해서 2개만 쓰면 돼. 5 곱하기 4 알겠죠? 근데 이 5 곱하기 4를 쌤은 팩토리얼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된다. 맞죠? 왜 5팩의 의미가 뭔데? 5 곱하기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잖아. 3팩은 3이 1을 곱하는 거고. 그럼 지우면 어떻게 돼? 5, 4만 남잖아요. 근데 이거를 쌤이 지금 해주고 싶은 표현은 OP를 보고 어떻게 만들까? 얘를 보고 얘가 와야 돼. 쉽진 않아요. 근데 얘는 왠지 얘 쓴 것 같고 얘는요? 그치, 둘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모는 n-r 팩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n 팩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수능에서도 팩토리얼로 많이 쓰지만 뒤에 별 조합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은 다 쌤이 알려준 거고, 여기 항상 쌤이 말하는 내용 있죠? 자주 나오는 문제 정리하고 요거 한두 개 풀고 쉬었다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5가지 유형 있는데 아마 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해서 푸는 거랑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은 문제. 약간 어떤 문제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6명을 데리고 왔을 때 6명을 줄 세우고 싶대. 그럼 몇 가지야? 6명 줄 세우기 600 몇 가지? 720가지인데 이웃하는 문제는 이 6명 중에서 둘이 너무 친해. 그래서 A랑 B는 무조건 붙여서 줄 세워주세요, 이웃해서 줄 세워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A, B가 이웃해서 문제 푼대. 얘는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너무 친하니까 한 사람으로 뭐 해주면 돼요? 묶어서 풀어주면 돼. 묶어서. 이웃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묶으세요 그냥. 그럼 두 사람 묶었죠? 그럼 몇 명을 보는 거야? 1명. 그럼 1명, 2명, 3명, 5, 아니 뭐래,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몇 명 줄 세우기? 5명. 5팩
에다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줄 세우는 과정에서 묻긴 했어. 근데 줄을 세웠는데 딴지를 거는 거지. 왜 무조건 A가 앞에 서야 되냐? 줄 세우는 과정에서. 둘은 붙어달라고 했지. 내가 뭐 뒤에 있대? 아니야. B가 앞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이웃한 인원 줄 세우기. 뭐까지? 2팩까지 따로 곱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2팩이냐? 말했잖아, 쌤이. 2명 줄 세우기는 2팩이라고. 그래서 2팩 곱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빠르게 가볼게요. 요거는 DEF 이웃은? DEF 묶을게. 4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 곱하기 3명 이웃했으니까 3팩. 요걸 이제 우리 이해해줘야 된다고. 왜? 이제 오답할 때는 이렇게 막 두 개의 숫자 써놓고 계산해서 계산할 거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못 따라오는 거 알겠죠? 요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웃하지 않은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요. 칸막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셋이 이제 이웃 안 하는데 싸웠어요. 그러면 이 셋이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셋은 냅두고요. 나머지 인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칸막이. 나머지 인원이 이 사이, 이 DEF를 사이사이로 대주는 거야. 사이사이. 니네 여기 사이사이에 와. 그러면 우리가 칸막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잖아. 그래서 칸막이 문제 푸는 유형은 문제에서 원하는 이 DEF 말고요. 나머지 인원을 먼저 줄 세워줘야죠. 몇 팩입니까? 3명 줄 세울 거니까 3팩. 그럼 우리가 이 사이사이 집어넣을 거잖아. 여기 사이사이. 자리 몇 자리? 4자리. 4자리 중에 어차피 몇 명만 들어오는 거야? 3명. 4자리 중에 3자리 뽑아서 DEF 앉혀놓고 뭐 해주면 돼요? 줄 세우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되고 혹시 요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랑 반대?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니라 이웃하는 인원에 따라서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봐봐. 만약에 문제가 2명을 이웃하는 문제라고 해볼게. 그럼 A, B를 이웃해서 줄 세워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 B 이웃해서 줄 세우면은 얘는 이웃하는 거 맞지? 근데 A, B를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면 예를 들어서 뭐 둘이 떼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A, B를 이웃하는 거랑 A, B를 이웃하지 않은 걸 더하죠? 그럼 전체가 나오는 게 맞아. 지금은. 근데 봐봐. 이게 3명이면 뭐가 좀 애매해지냐면요. 3명을만 이웃해볼게. 그럼 무조건 DEF가 붙어야 되는 게 이웃하는 거잖아? 이웃하지 않은 거 뭡니까? 무조건 DEF가 사이사이 띄어져 있어야 되죠? 근데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은 거 더하면 전체가 안 나와. 왜? 무슨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이건 어때? DEF 이렇게 있어. 이웃한 거야? DEF가? 이웃 안 했죠? 그러면 둘이 이웃한 건 아니지. 근데 이웃 안 한 것도 아니야. 왜? D는 붙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이웃하지 않은 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D랑 E랑 F가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을 칸막이 세웠잖아. 절대 셋은 붙어있지 않거든.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안 붙어있고 이들은 붙어있어. 그래서 이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둘은 반대가 아닌 걸로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죠? 꼭 나눠서 풀면 돼. 이웃하지 않은 걸 구할 때 이웃한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지 말고 그냥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칸막이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럼 안 헷갈려. 알겠죠?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좀 유형이 별로 없어서 자주 나온 유형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요거 기억나십니까? 남녀 교대로 문제? 얘는 약간 이제 보통 남자 셋, 여자 셋을 줄 세우는 건데 남자 셋, 여자 셋 6명을 줄 세우면 6팩은 맞지만 지금 문제는 말 그대로 남자, 여자가 교대로 줄 서고 싶은 거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렇게 교대로 줄 서면은 약간 무슨 내용이 베이스 깔려있냐면은 6자리인데 이게 남자, 여자 줄 세우려면 남자는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은 홀수번째밖에 못 앉죠. 그럼 원래 6자리인데 남녀 앉아야 되다 보니까 남자 3명은
홀수 번째밖에 못 앉아. 그럼 세 자리에 세 명을 앉힐 거야. 그럼 세 명이 세 자리에 줄 세우는 거 몇 팩입니까? 3팩. 그럼 반대로 여자들도 이 자리를 못 가요. 무조건 여기 짝수 번째 앉아야 돼. 그럼 여자들도 몇 자리? 세 자리에 세 명이 앉아야 되니까 몇 팩입니까? 3팩. 그래서 이렇게 둘 곱하면 답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조심해야 되냐? 같은 인원일 때는 반대 버전도 있죠. 왜 남자 여자만 돼? 여자 남자도 되잖아. 이거 뭐 남녀 그대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남녀도 있고 여남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는 똑같아요. 곱하기 2까지. 근데 인원수가 다르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왜? 남자가 더 많잖아? 그럼 무조건 남녀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누가 안 남습니까? 남자가 마지막에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자부터 시작하면은 여남 남은 거 남잔디? 그럼 남녀 그대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르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인원수가 똑같으면 두 가지 나온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뭐 사이에, 요거는 약간 박스 문제. 약간 좀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웃하는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로 가볼게요. A, B 사이에 두 명이 앉는 경우의 수, 이런 거. 그렇게 뭐뭐 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박스를 쳐달라는 거예요. 묵묵이랑 좀 비슷한데 A, B 사이에 몇 명 오기로 했어요? 2명. 요거를 박스 쳐줘. 이들은 무조건 하나의 세트라는 거죠. 한 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명이 줄 쓴 거야? 앉은 거야? 4명. A, B 사이에 2명. 그럼 몇 명이 있죠? 원래? 6명 있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여기 말고 딴 데 앉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6자리는 맞는 거 맞거든요? 근데 A, B 사이에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묶은 거고요. 솔직히 순서는 이 박스를 먼저 경우의 수 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박스, 경우의 수 잘 세볼게. 일단 A, B 양 끝에 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왜 A, B만 돼? 약간 영화관 앉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해봐. 가족이잖아. 가족인데 A, B 이렇게 앉을 수 있죠. 엄마, 아빠. 근데 왜? 엄마가 왼쪽에 앉아야 돼. 아빠가 왼쪽에 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2명 줄 세우기. 두 번째. 여기 A, B를 제외하고 C, D, E, F 중에 2명이 오는 거야. 누가 올 건데? 뽑아줘야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워줘야 돼. 4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워줘. 나열해줘. 4P.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여기는 C, D, E, F 중에 아무나 와가지고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3번 거야. 여기까지. 그럼 박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계산 끝. 그럼 다시 1번 유형이야. 하나, 1번 유형. 이웃한 거 줄 끝났고 이제 하나, 둘, 셋이죠. 그럼 3명 줄 세워줘야 돼. 얼마까지? 3팩까지. 그래서 이렇게 박스 문제는 왜냐면 이 3팩부터 하면 나중에 여기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먼저 채워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요거. 적어도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뭐로 풀기로 했냐면은 여사건으로 문제 풀기로 했었죠. 여사건으로. 그래서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순혈가족 하면은 종종 요거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뭐 다들 알겠지만 알파벳에 뭐랑 뭐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여기서 자음 뭐 모음 뭐 있습니까? A랑 E.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가 이제 알파벳에서 모음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자음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읽어 볼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이제 여사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약간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왜 여사건? 여사건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얘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근데 요거에 반대로 풀자는 거지. 약간 여집합의 의미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반대로 푸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지금 6개를 줄 세울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은 거니까 자음이 둘 다 와도 돼? 적어도 한쪽 끝에라는 표현에?
적어도 이상이잖아. 한쪽 이상이니까 양쪽이 와도 돼요. 그럼 또 뭐도 돼? 자음, 모음도 되고 또 모음, 자음도 되고. 그럼 이런 표현이야. 이 문제는 세 개를 푸는 유형이네. 하나, 둘, 세 개를 구해줘야 돼. 그럼 그럴 바엔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반대로 풀자는 거지. 반대가 뭔데? 모음, 모음.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6건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6건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원래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거의 극히 드물지만. 그래서 6건은 직접 생각을 해보고 얘가 쉽네? 얘로 푸는 거고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누구라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얘를 왜 구해? 우리 얘가 궁금한데. 얘를 왜 구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 빼려고? 전체에서 빼려고. 얘도 중요해요. 알겠죠? 6건을 구한 다음 이게 쌤도 종종 하는 실수인데 6건 구하고 그냥 답 써버린다니까. 얘가 답이 아닌데. 항상 구하고 전체에서 빼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마무리 해볼게요. 그냥 뭐 얘 문제는 방금 얘랑 좀 비슷해요. 모음을 양쪽 끝에 와야 되잖아요. 가운데는 아무나 줄 세우면 되기 때문에 모음 보겠습니다. 모음 뭐 있죠? A랑 2밖에 없죠. 그럼 2명을 두 자리에 줄 세울 거야. 몇 패? 2패. 여기 조건 없어요. 그냥 남은 인원 줄 세우면 돼요. 4명 네 자리에 줄 세우기. 근데 이게 뭐라고? 궁금하지 않은 것. 얘를 구해서 뭐에 빼자고요? 전체 6건. 6명 줄 세울 거니까 6패게. 그래서 요 내용이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 내용만 좀 잘 이해하면요. 솔직히 개념 기출은 틀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방금 한 내용이 나와요. 양 끝에 뭐 얘랑 똑같아요. 잠깐만요. 아니네. 7개 문자리로 나열할 건데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다? 오. 정리 좀 해볼게요. 어차피 얘밖에 없죠? 모음이.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은 B, C, D, F, G. 쌤 항상 이렇게 뭐 양 끝에라는 표현 있으면요. 7개 문자니까 양쪽만 좀 체크해놓고 나머지 그냥 쭉 쓰겠습니다. 여긴 5개 문자 오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뭐냐면 얘들아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싶대. 여기 자음과 자음 쓸 겁니다. 자음 몇 개 있어요? 5개. 그럼 5개 중에 2자리에 앉을 거잖아. 근데 이게 쌤이 OP2라고 쓰지만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꼭 안 써도 돼. 왜? 5명 중에 여기 누구 올 거야? 5명 중에 1명? 하나 썼어. 그럼 여기 누구 올 거야? 4명 중에 1명. 이 5 곱하기 4가 이 OP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G를 썼으면 3명 남았고 2명 남아서 5명을 줄 세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 추가됐어. 뭐래? 모음끼리 이웃하고 싶대. 그럼 다시 정리해줄게. 여기 A랑 E는 묶어주시고요. 나머지 C, D, F는 아무렇게나 줄 세워주세요. 총 몇 명을 줄 세우고 싶은 거야? 4명. 4명 줄 세워줘. 4팩. 이웃한 2명 줄 세워줘. 2팩. 요거 푸시면 됩니다. 첫 문제니까 계산해볼게요. 5 곱하기 4, 20. 4팩 얼마였죠, 우리? 좋아요. 2팩은요? 그러면은 48. 48 곱하기 20. 요거.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보자. 이게 꼭 팩토리얼로 풀 필요는 없거든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MP3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문제가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박스 형태 문제는 이렇게 R 나와 있을 때 푸는 거죠. 지금은요 그냥 푸는 거예요. 뭔 말이냐? 우리 요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7P3? 7부터 시작해서 3개 7, 6, 5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와. NP3 해줘. N, N-1, N-2 그렇지. 얘는 뒤에 쭉 쓰게 그러면 3 곱하기 NP예요. N부터 시작해서 2개 N, N-1 21에 MP 1이야? 에이 자 안 나왔네. MP 1이니까 N까지. 3차 방식 푸는 줄 알았는데 N 정리할게요. 왼쪽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오른쪽은 3N 마이너스 3
더하기 21까지 넘어갈까요?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8 넘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까지. 그렇지 28. 그래서 자연수 구하는 거니 뭐밖에 안 되겠습니까? 8. 그래서 쌤은 보통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대입해서 풀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의가 되는 식이기 때문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n은 8까지. 지금 조합 볼 건데 조합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순열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조합해 보겠습니다. 순열은 아까 쌤이랑 NPR로 쓰기로 했었고 이 NPR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까지 한다고 했어. 맞습니까? 그래서 쌤이랑 뽑아 나열한다는 걸 줄 세우기로 한다고 했었고 실제로 이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A, B, C, D, E 5명 중에서 2개를 뽑아 한번 줄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OP는 일단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5 곱하기 4 할 거니까 20가지? 너무 많다. 하나 줄일까? 이리로 가자. 여기 해볼까요? 4P 몇 가지 나와요? 12가지. 그럼 줄 세워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자리 세팅할 거니까 뭐 A, B 나올 수 있고 또 뭐 나올 수 있어? 뭐 A, C 나올 수 있고 A, D 나올 수 있고 또 줄 세우는 거니까 B, C 나올 수 있고 뭐 B, D 나올 수 있고 또 뭐 C, D 나올 수 있고. 근데 뽑아서 줄 세운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A, B만 될까요? 아니에요. 뭐도 돼요? B, A도 되잖아. 맞죠? 왜냐면 A, B 뽑아놓고 줄 세우는 거니까. 그럼 뭐도 되겠어? 뭐 C, A도 되고 D, A도 되고 뭐 C, B, D, B, D, C 이래서 6가지 12가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지금 할 조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념은 거의 비슷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얘는 뽑기만 할 겁니다. 나열을 안 해요. 뽑아놓고 원래 줄 세워줘야 되지. 뭐만 할 거야? 뽑기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는 똑같기 때문에 N과 R은 똑같고 순열은 P, 조합은 C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봐주자면은 4C2는요 A, B, C, D 그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A, B 뽑을 수도 있고 B, C 뽑을 수도 있고 왼쪽에 순서 받쳐줄게. 뭐 A, C, A, D, 뭐 B, C, B, D, C, D 얘는 총 6가지 나와. 그래서 쌤이 실제로 쓰고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얘는 나열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몇 명 뽑았죠? 몇 개 뽑았지? 2개 뽑았지. 그래서 2개의 나열하기 차이점밖에 없는 거야. 이 12와 뭐야 이거? 이 12와 2는요 2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 두 명 줄 세우기 차이점밖에 없다고. 근데 2명 줄 세우기가 얼마입니까? 2팩이죠.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팩이 나는 거야. 차이점이 2팩. 근데 이 수학적 개념 뭐 있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 수열은 뽑고 나열해야 되고 조합은 뭐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되죠. 근데 실제로 뽑는 게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요. 뽑고 나열은 우리 이 4P를 공부하기 전에 4P를 12로 지금 구할 수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는 2자리 세팅해놓고 여기 뭐 썼어?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그냥 세버렸잖아. 근데 조합은 이렇게 푸는 법이 없다는 거야. 무조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공식의 쌤이 차이점을 보니까 말했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은 뭐냐고요? 뽑은 인원, 나열하는 거 차이점밖에 없다고. 그래서 쌤 이 4C를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4P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얘 뭐라고요? 뽑고 나열. 얘 뭐밖에 없어? 뽑기밖에 없죠. 그럼 얘에다가 나열을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나열을 지운다는 표현은 뭐 해버리면 돼요? 나열을 나눠버리면 되죠. 우리는 나열을 역수를 곱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조합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 순열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뽑은 인원 2명 줄 세우는 거를 나눠주면 돼요. 역수로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합은요
NCR은 NPR에서 뭐 해달라고? R팩분의 1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요, 계속 말하지만 얘 스스로 구하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뭘 갖다 와야 돼? 무조건 OP를 갖다 써야 돼. 그 다음 뭐로 나눠달라고? 이 뽑은 인원 2명 줄 세우기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 OP 계산 어떻게 했죠? 5부터 시작해서 2개 5 곱하기 4 썼지. 그 다음 밑에 뭐라고 쓸 거냐면은 얘를 봐도 되고 어차피 뽑은 인원은 2명이잖아. 이 2명 줄 세우기로 나눠달라고. 그럼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7C3 일단 뭘 가지고 와달라고요? 7P3을 구해야 돼. 7P3 어떻게 구해? 7부터 시작해서 3개 7, 6, 5. 근데 조합 이 C는요 마지막에 하나만 추가해주면 돼. 이 숫자 줄 세우기, 이 숫자 팩토리얼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얼마 나와요? 지우면은 35. 알겠죠? 조합은 이 의미를 좀 해석해줘야 돼요. 조합은 뽑기만, 순열은 뽑고 나열만. 근데 얘가 구하는 게 쉽다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조합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둘의 차이점인 이 나열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성질들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조합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요거 N명 중에 한 명 뽑는 거.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솔직히 한 명, 이 C일은요 5C일이나 5P일이나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말로 한번 읽어보면은 5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야. 5가지고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한 명 뽑았는데 어떻게 줄 세워? 못 줄 세워. 그냥 뽑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5C일과 5P일은 똑같기 때문에 이 뒤에 1 있는 거는요 암기해도 좋아요. 그냥 N으로. 이 앞에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얘 한번 볼까요? NCN 얘는 5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야. 5명이 있는 5명 뽑을 거야. 몇 가지냐면은 다 뽑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그래서 NCN 한 가지고요. 그 다음 아까 요거 있었죠? NC형 뭐를 기억하자고 했죠? 아무도 안 뽑는 것도 몇 가지다? 한 가지다. 알겠죠? 그래서 뭐 요 내용은 순열과 뭐 차이점은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NCR은 NCN-R과 같다. 얘는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예시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런 거야. 10C8과 10C2가 똑같다는 겁니다.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답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얘가 나왔어. 10C8이.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조합은 항상 순열로 풀자고 있기 때문에 10부터 시작해서 8개를 곱해야 돼. 10부터 9, 8, 8개니까 3까지 곱해야겠죠. 얘를 뭐로 나눠줘야 됩니까? 8팩으로. 이거 줄 세우기 8팩으로. 8, 7, 6. 그럼 쌤이 중간에 좀 빼먹었기 때문에 숫자가 뭐가 뭐 있는지 몰라요. 뭐가 뭐 지워지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크면요. 뒤에 수가 클 때는 바꿔서 푼다는 거야. 그래서 10C8과 10C2가 같은 개념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예시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선생님 만약에 오늘 이제 쪽지시험은 안 보지만 시험을 봤어. 근데 딱 시험 딱 이제 푸는 거 보니까 딱 2명이 남을 것 같아. 10명 중에 2명 남을 것 같아. 그러면 그 10명 중에 2명 선생님 뽑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진이랑 진효가 남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너는 어때요? 좋지. 왜? 안 뽑혔으면 다시 말하면 뭐야? 통과했다는 의미니까. 그럼 그걸 반대로 해석하자는 거지. 딱 시험을 봤는데 이번 시험은 8명 좀 통과할 것 같아. 그 선생님이 딱 8명을 딱 골라줬어. 그럼 반대로 그 안 뽑힌 2명은 어때요? 우울하죠? 안 뽑혔으면 통과 못한 거니까. 그런 의미야.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을 뽑으면 남은 임원은 남은 2명이 남는 거랑 10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그 남은 8명이 남는 거랑 그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기 때문에 10C8과 10C가 똑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 계산은 언제 많이 쓴다고요? 어떤 계산을 구했는데 얘를 풀어야 돼. 7C6. 근데 7C6을 구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7C1이 낫다고. 그래서 어떤 조합을 봤을 때 둘이 같을 때는요.
이 뒤에 숫자랑 여기 숫자랑 더해서 앞에 숫자가 나올 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뭐 있을라나? 요거는 없네. 얘 풀면서 마무리 해볼까? 왜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NCR과 NC 3-R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문제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어떤 두 조합이 같대. 그 상황에 뭐라고 했죠? 어떤 두 조합이 같을 수가 있어요? 둘이 더해서 뭐 나왔을 때? 둘이 더했을 때? N 나왔을 때. 그러면 N은 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둘이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3.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쌤이 N이랑 R을 숨긴 거잖아. 그럼 말 그대로 시절이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7C2랑 7C2일 수도 있잖아. 그럼 뭐일 수도 있어요? R과 그냥 3-R이 같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신경을 써줘야 돼. 너무 얘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문자가 있을 때는 둘이 더해서 얘도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둘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성질은 보통 얘 잘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앞에는 순열과 비슷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외우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풀고 오른쪽 거 해볼게요. 얘는 아까 해봤죠? P랑 똑같아.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안 집어줬구나.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아까 쌤이랑 NPR을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N팩을 N-R팩으로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 조합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합은 일단 이거부터 써줘. 내가 아까 이 조합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NP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는 뽑기만, 얘는 뽑고 나열만. 그럼 뭐 해달라고? 여기다가 나열을 나눠달라고 했잖아. R팩을 나눠달라고 했었죠. 그럼 내 APR이 뭐래? 얘인데? 그럼 다시 한번 쓰면 요 새끼 그대로 복사할 건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갑자기 R팩분의 1이네? 그럼 좀 자리 늘려가지고 R팩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이 더 많이 나오는데 쌤은 좀 어떻게 공부했냐? 이거 외워줘야 돼. N팩은 분자에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밑에 구성을 봤더니 R팩은 뒤에. 그러니까 이 숫자로 문제를 푸는 건데 N팩은 여기 분자에 써주면 되고요. 분모를 봤더니 뒤에 거 숫자도 쓰고 이거에서 이거 뺀 것도 쓰자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연습하고 이거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가봅시다. 뭔 소리야? 미안. 요거 팩토리얼로 바꿔볼게요. 천천히 잘 봐. 보고 말해도 돼. 분자 모으자고? 이거 팩토리얼. 분모 일단 뒤에 거 팩토리얼. 마지막 뭐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됐어요? 그래서 이 NCR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 알겠죠?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밑에는 뒤에 거 팩토리얼이랑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됐습니까? 얘는 지금 얘로 푸는 거 아니고요. 아까 순열, 조합, 이 관계성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NC3, NP3이랑 똑같아요, 결과가. 잘 봐. NC3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요. NP3 써달라고 했죠. 어떻게? N부터 시작해서 3개. N, N-1, N-2,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3개. 얘는 NP3이야. 근데 이 NC3은 이 수열에서 마지막 이 3명 뽑은 인원 줄 세우고 나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밑에 뭐 써주면 됩니까? 3팩, 3, 1, 6. 얘는 4 곱하기 또 NC야. NC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단 NP 쓰는 거야. NP. N부터 시작해서 2개. 이 뒤에 뽑은 인원 2명. 2명 줄 세우기로 나눠줘. 그다음 뒤에는 18 곱하기 NC는 영어 자주 나와요. 암기해도 돼요. 1로 끝나면 이 앞에 숫자 N. 이거 푸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랑 식은 똑같습니다. 지우면 2 남죠? 안 이쁘네. 정리할까요? 앞에 거 2분의 N부터 하나씩 줄면서 2개. 두 번째 거는 2N의 N-. 여기는
18n까지. 됐슈? 뭐 할까? 할 게 많아. n도 나눌 거고 또 그렇지 2도 곱할 거고 정리할게요. 요거 두 개 곱해주세요.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는 2 곱할 거니까 4n 마이너스 1 2 곱할 거니까 36까지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2고 여기가 32입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0까지 30 좋습니다. 그래서 n값은 10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 그 수열처럼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5개 있으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잘 나오는 유형도 5가지가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요. 설명부터 해주자면은 원래 얘가 있었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우리부터.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했죠. 이거 그 순열과 조합은 2학기 내용이었어요. 원래는 함수도 2학기 내용이었고 근데 2학기로 내려왔죠. 함수는 2학기 때 배우고. 그럼 안 나와 함수는 이제. 알겠죠? 그래서 함수는 이제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게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도록 무슨 문제냐면요. 이 조합은 줄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어떤 인원을 우리는 뽑기만 하면 돼요. 뽑기만. 알겠죠?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뭐라고요? 5명 중에 3명을 뽑아줘. 5C3. 그럼 보겠습니다. 5C3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5C2로. 그래서 우리는 더 작은 숫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R이라는 숫자가 이거의 절반을 넘으면 바꿔서 푸는 걸 좀 연습해 주시고요. 왜냐면 이 5C는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 왜? 얘를 못 풀면 순열을 못 푸는 거예요. 어차피. 왜? 얘는 이 순열 P로 푸는 거기 때문에. 5C 뭐로 풀자고요? 일단 5P 가지고 와달라고. 5P 뭐야? 5부터 시작해서 2개. 5 곱하기 4. 얘를 뭐 나눠달라고요? 2패. 알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가볼게. 이 5C3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포함하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 3명을 뽑을 건데 A, B를 포함시켜서 뽑아달래. 그럼 약간 이런 거지. A, B가 너무 우월한 직군들이에요. 너무 무등생이기 때문에 A랑 B는 무조건 뽑아놓고 나머지 한 명을 뽑자는 거죠. 그럼 포함하도록 문제는 너네가 해석하는 거야. 5명 중에 이미 2명은 뽑혔네. 그럼 한 자리 남았고 몇 명 남았어요? 3명. 그럼 이 자리는 누구가 곱싸우는 거야? 남은 3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은 뽑아놨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고요. 2자리 빼야 되고요. 이 A, B를 이미 넣었으니까 5명 중에서도 후보가 빠져야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반대로 A, B를 포함 안 시켜볼게. 그러면 이 3명을 뽑을 건데 A, B는 무조건 못 들어오는데 안 뽑을 거야. 그럼 남은 3명으로 3자리를 뽑을 거냐 몇 명 되겠습니까? 33 되는 거고. 알겠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실제로 쌤이랑 몇 명 뽑을지 동그라미 쳐놓고 이 안에 넣어볼 겁니다. 알겠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해석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둘은 묶어볼까? 뭐 악수하는 거랑 경기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조합에서 야, 이 도형도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문제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요거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악수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얘들 악수 몇 명이서 합니까? 2명이서 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몇 명이서 붙어요? 2팀에서 붙죠? 그래서 A랑 B랑 경기할 거야. 근데 B랑 A랑 경기하는 거랑 어때? 똑같아요. A랑 B랑 악수할 거야. B랑 A랑 악수하는 거 어때?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2명을 뽑았잖아. 근데 지금 자리를 바꾼다는 표현은 줄 세우는 거거든. A, B랑 B, A를 다르게 보는 거 줄 세우는 거야. 근데 지금 악수랑 경기는 어때요? 다르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로 푸는 거야? 조합으로 푸는 거고요. 얘는 이해만 하면 돼. 왜? 악수랑 경기 몇 팀에서 한다고요? 2명. 2팀에서요. 그럼 5명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돼. 얼마야? 5시. 끝이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경기 수를 세는 건데 막 홈이랑 어웨이를 따진대. 그럼 A, B 경기하는 거랑 B, A 경기하는 거 어때? 다르죠? 이건 A가 홈이고
B가 홈팀이야. 이럴 땐 다르지. 그럼 조합이 아니라는 거야. 왜? A, B랑 BA는 다른 경우면 줄 세우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받아내는 거야? 얘는 순열로 풀자는 거죠. OP. 요거는 쌤이 문제 풀 때마다 설명해 줄게요. 얘가 자리 바꾸는 게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고. 도형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이런 거 있잖아. 점이 뭐 4개만 있다고 해볼까요? 이 4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이런 거. 이런 게 도형 문제인데 직선이라 하면 이런 거 맞죠? 직선은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고요. 두 번째, AB 직선과 BA 직선은 어떻습니까? AB 직선과 BA 직선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 둘은 자리 바꿔도 한 가지네? 줄 세우는 게 안 되지.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 몇 개 있어? 4개. 몇 개 뽑을 거야? 2개. 4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돼요. 됐습니까? 같이 나오는 거 삼각형. 삼각형은요,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삼각형 ABC랑 삼각형 BAC, 뭐 삼각형 CAB, 얘들 다 똑같습니다. 왜요? 삼각형 AB든 삼각형 BAC든 CAB든 어때? 얘네들도 다 똑같아. 뭐가 안 돼? 줄 세우는 게 안 돼. 줄 세우는 건 인정하면 순열인데 인정 못하면 조합입니다. 그럼 얘도 삼각형에 3개만 필요하잖아. 점 몇 개 있어? 4개. 4개 중에 3개 뽑으면 돼요. 끝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요거 이렇게 평행하는 선 여러 개 줘놓고 뭐 물어보는 문제 있냐면은 평행사변형 개수 물어보는 문제 있거든요. 개념 기출은 없지만 좀 대표적인 문제여가지고 여기 나오는 개수 세는 거야. 근데 이거 얘들아 하나하나 세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면 한 개짜리는 9개 뭐 잘 셀 수 있지만 이렇게 2개짜리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4개짜리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3개짜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세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은 평행사변형이라 하면 보통 이런 모양을 만들잖아요. 어때요? 평행한 거 2개, 평행한 거 2개. 그럼 우리는 이 노란색을 담당하는 선이 어디 있나 보자는 거죠. 어디입니까? 여기 가로선. 몇 개 있어요? 4개. 그 4개 중에 필요한 거 몇 개입니까? 딱 2개밖에 안 필요해. 위아래만.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4개 중에 2개. 그러면 이 세로선을 담당하는 거 몇 개 있어?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4개 중에 2개. 끝. 알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문제도 있으니까 뭐 직선, 삼각형, 평행사변형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문제 만들어서 설명해 줄 거니까 요거 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요런 거는 방금 쌤이 말한 4번 도형으로 푸는 건데 잘 보겠습니다. 조금 특이한데 요 한 가지 쌤이 알려줄 거 있어서 보는 거니까 볼게요. 또 자주 나오는 반원 모양이고 점은 총 12개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사각형의 개수예요. 점 몇 개 필요해? 그럼 뭐 하면 돼? 뽑으면 되죠. 12개 중에 4개. 근데 좀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얘들아 답은 아닙니다. 왜 12C4가 답이 아니면요, 우린 4개를 마음대로 뽑을 거잖아. 뽑는 과정에서 안 되는 모양이 나와요. 그렇지, 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 5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 뽑으면 이 모양인데? 그럼 이게 사각형이야? 아니잖아. 그래서 우린 뭐 해줘야 되냐면요, 누구?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 몇 개입니까? 5개. 5개로 사각형 만드는 거 빼줘야 돼요. 5개 점 이용해서 4개 뽑아줘. 얼마? 5C4 빼줘. 근데 얘는요, 사각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빼야 돼. 맞아. 삼각형 만드는 느낌. 뭡니까? 우리가 사각형이라면요, 이 모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통 만들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뭐 뺀 거예요? 여기 밑에 직선에서 4개 뽑은 거. 하나, 둘, 셋, 넷. 근데 어떤 모양 나올 수 있냐면요, 1, 3조합 안 됩니다. 1, 3조합.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모양 만들어줘요? 삼각형. 그 모양 안 돼.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아? 여기 5개 점 중에서 3개 뽑는 거 안 된다고. 뽑아볼까요? 5개 중에 3개 뽑아주세요. 5C3. 그럼 3개를 뽑았으면 마지막 점은 어디서 뽑아야 돼? 여기 말고 여기 호에서. 우리가 점이 총 12개 있대 얘들아. 여기 5개 있대. 그럼 여기 호에 몇 개 있겠습니까? 7개 있겠죠. 여기 빼고. 맞죠? 5개 있으니까 여기 7개 있는 거 맞죠? 7개 중에 1개 뽑는 거. 얘는 삼각형이어서 안 되고 얘는 직선이어서 안 되고 이 안 되는 경우를 세서 빼줘야 돼요. 알겠죠? 요 계산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해볼까요? 어떻게 풀자고 했죠? 일단 12P4로 푸는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알겠죠 얘들아? 12부터 4까지 미안 4개 12, 11, 19 얘를 뭐로 나눠달라고요? 4팩 24로. 일단 이 쳐내주시고요. 10 안 깨게 했습니다. 11 곱하기 9 곱하기 90 10 해주세요. 990 요거 2로 나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495까지 10 더하면 1000이니까. 두 번째 5C4 뭐로 바꿔서 풀 거야? 5C1 1로 끝났네? 뭐라고 했어요? 앞에 N 5C3 곱하기 7C1 5C3 뭐로 바꿔달라고요? 5C2로 7C1은 NC1이니까 7 5C 가볼게요. 5C 5C는 5부터 시작해서 2개 5 4 2팩 1 70 75 뺄게 420까지 됐습니까?